2-3 아변기의 각종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변기의 형식. 아변기는 분류할 때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형태를 사용하냐. 그래서 뭐 분기아변할 때 쓰는 건 분기아변기인데, 이때는 2단 아변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후판 아변, 두꺼운 아변 할 때는 4단 아변을 쓰거든요. 그럼 2단 아변기는 뭐고 4단 아변기 뭐냐, 이게. 2단 아변기는 이렇게 판자가 있을 때, 롤러가 이렇게 딸랑 2개 있을 때, 요거는 2단 아변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자가 있는데 작업놀이 있고 받침놀이 이렇게 있다 그래요. 이거는 롤러가 하나, 둘, 셋, 4개 있죠. 그래서 얘는 4단 아변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분기 아변할 때는 보통 2단 아변기를 쓰고, 그 다음에 우판 아변이나 뭐 아니면 열간 아변을 할 때는 보통 이런 4단 아변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열간 아변에서는 4단 텐덤식이라고 있거든요. 텐덤식은 뭐냐면요, 아변 롤러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아변 롤러가 하나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옆에 바짝 붙어서 아변기가 또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짝바짝 붙어 있는 걸 보고, 이걸 보고 텐덤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가 텐덤식. 어떤 형태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형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짝바짝 붙어 있는 걸 보고 텐덤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텐덤식은 의미를 잘 알아두세요. 이거는 필기시험이나 또는 실기시험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이 텐덤 아변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바짝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냉간 아변기 같은 경우는 6단 아변기를 씁니다. 또는 20단 아변기. 20단 아변기 뭐고, 센지미어 아변기라고 해요. 이따 뒤에 나옵니다. 센지미어 아변기라고 하는데, 센지미어라는 사람이 개발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6단 아변기 같으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조그만, 여기 롤러 하나 있으면 받침로를 2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냉간 아변 같은 경우는 아변하기 힘들기 때문에 받침로를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6단 아변이나 20단 아변인데, 20단 아변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거는 그 냉간에서 특히 저 스테인레스 강 같은 경우, 스테인레스 강, 리스강 아변할 때 아변에 많이 쓰이는 것이 요 20단 아변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강 아변기는 유니버설 아변기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아예 롤러 자체에 여러 가지 홈이 펴져 있어 갖고서는, 일반적으로 판자 아변은 판이나 여기에 있는 롤의 중심축이 똑같은 똑같은 축에 위치하는데, 얘는 이 축이 평행한데, 이쪽에 여기 있는 유니버설 아변기는 이 축이 평행하지 않고 보통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기차 레일 이런 형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 롤러는 이렇게 돌아가고, 또 하나 롤러를 이렇게 페인 롤러를 하나 만들어서 얘는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돌아갈 때 얘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축이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얘는 축이 만나질 않죠. 이 축은 이 축대로 돌고, 이 축은 이 축대로 돌고, 이 축은 이 축대로 돌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현강 아변기는 이런 형태를 보고, 이렇게 축이 만나는 걸 보고 유니버설 아변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판자에 크라운이 많이 심할 때는, 크라운 교정용 할 때는 보통 5단 아변기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요 형태가 2단 아변기죠. 이렇게 롤러 2개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현재는 보통 가역식 아변기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가역식이란 얘기는 얘가 이쪽으로도 아변이 가능하지만 또 이쪽으로도 아변 가능한 걸 보고 가역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역식은 한쪽으로만 가는 걸 보고 비가역식이라고 하는데, 가역식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형태를 보고 가역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건 보통 분괴아변이나 또는 열간아변, 조아변이나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 2단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식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가고 얘를 내려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요 판재를 여기서 있다가 이쪽 아래로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승강 테이블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단식이 있는데, 사단식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죠. 요 형태죠. 사단식이. 이제 후판압이라든지, 열간압이라든지, 냉간압이라든지, 뭐 조질압이라든지, 가장 현재 많이 사용하는 거다. 그 다음에 5단식 같은 경우는 여기에 롤러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이제 주로 여기서부터는 전 냉간압변 쪽에 많이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열간압변 쪽에 많이 쓰는 거고. 그래서 이 5단압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라운 조정이 이렇게 유효하다. 그 다음에 6단압변 같은 경우는 여기 작업놀이 하나 있으면 받침놀이 이렇게 상하 2개씩.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거죠. 이런 거 보고 이제 6단압변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냉간압변기.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다단압변기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다단압변기가 이렇게 작업놀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그 위로 받침놀이 여러 개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얘는 이제 2개 있는데 이건 2개 이상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다단압변기가 있는데 아까 20단 압변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쪽에 10개, 이쪽에 10개 있는 압변기를 보고 요걸 보고 센지미 압변기를 센지미 압변기. 얘는 아까 규소 강판이나 스테인리스 강판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20단 압변기라고 했죠. 요것도 잘 알아두세요. 이거는 필기시험뿐이 아니라 실기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유성 압변기라고 해서 유성 압변기는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 보면은 큰 받침놀이 있으면 작업놀이 조그만 게 이렇게 여기를 주위를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침놀 주변에 20 내지 26개 작은 작업놀이 여기를 회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 유성 압변기. 얘도 역시 여기 있는 냉간압변기에 사용합니다. 얘도 보면 센지매식 유성 압변기가 있고 프레저식이 있고 단축식이 있는데, 그래서 얘도 역시 압변 하중이 크기 때문에 얘도 압변 하중이 큰데 얘도 역시 압변 하중이 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냉간압변에 크는 거죠. 냉간압변에. 왜냐면 이렇게 작업로를 많이 눌러주기 때문에 그래서 냉간압변에 많이 사용한다. 그 다음에 기타 압변기가 있는데요. 페어 크로스 밀이라고 하는데, 페어 크로스 밀은요, 원래는 초기에 저희가 지금까지 배울 때는 요 롤을 하고 요거 롤러하고 항상 이렇게 아까 평행하다고 했죠. 평행하다 그랬는데 이거를 약간 비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위에서 쳐다보면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이 상부롤이라고 하면 이것이 하부롤. 약간 틀어져 있거든요. 그 형태를 보고 이제 페어 크로스 밀. 이제 페어 크로스 밀도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주로 형상 교정용에 많이 쓰는 거다. 형상 교정용에 쓰이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워크롤이 이렇게 약간 틀어져 있는 형태고요. 얘는 작업롤이나 워크롤하고 동시에 같이 틀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얘는 받침롤은 그대로죠. 얘는 받침롤은 그대로고 작업롤만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이쪽 있는 두 개가 다 동시에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식을 보고 워크롤 크로스 방식, 요는 페어 크로스 방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텐더바변기. 텐더바변기는 아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다 그랬죠. 이때 4단압변기가 5개 내지 6개 정도 이렇게 주로 연속적으로 배치되는데 대부분 전부 다 사상압변 또는 뭐 완성압변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상압변을 완성압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사상압변 의미도 잘 알아두세요. 보통 사상압변이다 그러면 완성압변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는 실기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온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테켈식이 있습니다. 스테켈식 요 그림이 있거든요. 얘는 특별하게 이 압변 롤러를 돌리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아벤롤을 돌리기 위해서 모터가 필요한데 얘는 모터가 필요 없고 여기에 있는 판자가 이렇게 돌아갈 때 그 힘만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롤을 별도로 모터로 구동하지를 않고 그냥 코일링 돌아갈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저절로 회전하게끔 하는 것이 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러스터 하변기는 뭐 아까 앞에 있던 6단 하변기를 클러스터 하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센지미형 하변기 이것이 이제 센지미 하변기거든요. 보면 하변 롤러가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있죠. 그러면 받침롤이 9개인 셈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다음에 작업롤 1개입니다. 그러면 받침롤 9개 그다음에 작업롤 1개 그러면 10개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쪽에 10개 이쪽에 10개 그래서 총 20개 있는 걸 보고 여기에 사용하는 그 센지미 하변기. 조화변이라는 얘기는 보통 사상하변 전에 사용하는 겁니다. 조화변은 스케일 제거용이나 또는 사상하변 전에서 요 사상하변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두께를 많이 감소시키는 것이 이제 조화변기를 말합니다. 분계하변은 큰 덩어리의 관계를 그래서 제강 공장에서 본 그 관계를 반제품으로 만들어주는 거. 하변 공장이 요구하는 슬래브라든지 또는 빌렛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것이 요 분계하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상하변, 아까 사상하변 얘기했죠. 사상하변은 규정된 치수로 마무리하는 하변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웨이징이 있는데 스웨이징은 이렇게 이렇게 단조하면서 가공이 가능한 거. 그래서 아변하면서 단조가 가능한 걸 보고 스웨이징. 그다음에 요 가역식 하변기였는데 요 가역식 하변기를 리버스 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또는 뭐 가역식이라 아까 가역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도 돌아가지만 얘를 이렇게 돌리면 거꾸로 이렇게도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보고 리버스 밀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유니버설 하변기 요 그림이 있죠. 이렇게 요 축이 이렇게 만나는 형태가 있는 걸 보고 그래서 한 쌍은 수직롤, 한 쌍은 수평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H강이나 I형강, 레일 등에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유니버설 하변기다. 만네스만 하변기라고 있는데요. 얘는 큰 강관을 만들 때, 강관하면 강파이프를 말하는 거죠. 큰 강파이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만네스만 하변기. 자, 아까 텐덤 하변기가 있었죠. 텐덤 하변기. 여기에 텐덤 하변기 앞에 여기에 텐덤 하변기 있는데요. 그 텐덤 하변기 그거를 좀 더 봅시다. 그 특징을 텐덤 하변기 특징은 아까 텐덤 하변기는 4단 하변기를 5개 내지 6개 정도 연속적으로 한다겠죠.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로 사상하변에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텐덤 하변기 같은 경우는 전단, 맨 처음에 있는 것보다 후단 쪽이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이유는 뭐냐면요. 자, 여기를 잠깐 지우고 한번 볼까요? 지우고. 아까 텐덤 하변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연달아서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랬죠. 이렇게 연달아서 붙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 전단 판재가 이렇게 진행될 때 그래서 판재가 먼저 들어오는 쪽이 이쪽이 전단 이쪽을 보고 후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가 전단, 저기 후단 쪽인데 이쪽이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거 아변의 원리에서 이쪽 들어오는 쪽보다 나가는 쪽이 빠르다겠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속도보다 여기 나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속도가 빨라지면 여기에 들어오는 속도가 여기보다 빠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가는 속도가 결국은 여기에 들어오는 속도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속도보다는 여기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여기보다는 또 이쪽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르죠. 왜냐하면 이쪽에 나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올 때는 더 빨라지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그래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단보다는 후단 쪽이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만약 전단이나 후단 속도가 같으면은 여기에 이쪽에 들어오는 속도가 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속도를 같게 해주려고 한다. 그러면 한재 하나 여기서 이쪽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오는 속도가 빠른데 얘는 여기하고 같이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한재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쪽에 쌓이게 되죠. 이렇게 잔뜩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전단과 후단이 속도가 같으면 후단 입측, 이 뒤쪽에 있는 요 후단의 입측 들어오는 쪽에서 한재가 이렇게 쌓이는 현상이 이렇게 발생한다. 자, 이쪽에 참고를 한번 볼까요? 참고해 보면 블록밀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선제압에나 사용하는 건데요. 블록 형태의 압연기를 말합니다. 얘는 고속회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유성압연기 형태를 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이렇게 블록으로 이렇게 박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재에 비틀림도 없고, 그 다음에 롤 표면에 결함도 거의 없고, 그리고 스탠드 간격을 이렇게 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수율도 아주 좋은 이런 장점인데, 얘는 그래서 주로 여기 있는 선제압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블록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압연기의 기타 설비, 부대 설비라고 하죠. 기타 설비를 보면, 자, 압연기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개의 중요한 거. 롤이 있고, 스탠드가 있고, 전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압연 롤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롤러죠. 얘가 롤이고, 그 다음에 이 롤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이걸 보고 스탠드가 필요하죠. 롤 스탠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롤러를 돌려줘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회전시켜줘야 되니까 여기에 모터가 있어야죠.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압연기는 세 가지로 크게 구성되어 있는데, 롤, 스탠드, 모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우징 하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스탠드에서 요 몸체를 말하는 겁니다. 요 몸체를, 압연기 본체, 각 설비를 지지하는 장치, 각종 이하에 있는 장치를 이 몸체 안에 집어넣는데, 그 몸체를 하우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하우징하고 여기 있는 스탠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하우징은 이 설비를 지정해 준 거다 보면, 스탠드 하면 이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우징은 몸체고, 스탠드 하면 이쪽에 각종 장치까지 다 해서 그걸 스탠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로드셀이라고 합니다. 로드셀은 요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압연 하중을 측정합니다. 로드셀 하면 압연 하중. 우리 보통 몸무게 잰다 그러면 저 위에 올라가죠. 그럼 저울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죠. 저울이 아래에 있고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요. 항상 로드셀은 아래에 있다. 그 다음에 스크루 다운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 압연 압력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요 위에서 여기에 모터가 있는데, 이 모터는 여기 있는 스크루 다운, 요 위에 스크루 다운이 있습니다. 스크루 다운이 있는데, 요 스크루 다운을 이렇게 눌러주는 것이 요 모터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걸 누르면 이쪽으로 힘이 더 많이 작용하거든요. 항상 잘 알아둘 것이, 로드셀은 압연기 아래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크루 다운은 요 압연 롤러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롤렉 하면 아까
롤의 구성이 몸체,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연결부,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몸체, 여기가 목, 여기가 연결부인데, 이때 요 목을 롤렉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롤 초크 또는 척이라고 하죠. 이건 여기에 있는 여기 하우징에다가 롤을 고정하는 장치를 보고 롤 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스텝 엣지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냉가라빙기에서 패스라인이라고 있는데, 이제 패스라인의 의미는 뭐냐면요. 요걸 패스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요. 자, 패스라인은 롤러가 이렇게 했을 때 판자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요 판자를, 여기를 조금 더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패스라인의 의미, 패스라인을 조금 더,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아변은 롤러가 잔뜩 구성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롤러 테이블이죠. 롤러 테이블인데, 롤러 테이블이 잔뜩 있고 이후에 판재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판재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아변기가 이렇게 얘가 이제 아변 롤이죠. 아변 롤인데 이때 요 롤러 테이블 맨 위에 하고 요 아변 롤러 요 위에 하고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의 위치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패스라인이라고 합니다. 패스라인.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정하는 장치가 바로 스텝 엣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 실린더 같으면 이제 아파력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있었죠. 스크롤 다운, 그걸 이렇게 눌러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와이퍼가 있는데, 와이퍼는 이 롤러는 냉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롤을 냉각을 시키는데,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물을 뿌려주는데, 이때 이 물이 판지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와이퍼로 제거합니다. 자동차 와이퍼하고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력 전달 기기, 이제 모터를 말하는 거죠, 모터. 이 부분도 별표가 3개라는 얘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동력 전달 순서. 동력 전달 순서, 이거는 필답형뿐이 아니라 실기시험에도 아주 잘 나옵니다. 첫 번째, 모터가 있죠. 그 다음에 감속기를 거칩니다. 왜 그러냐면 모터가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속도를 줄여서 힘을 크게 해주는 겁니다. 감속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피니언이라고 있어요. 피니언을 거쳐서 스핀들로 가는데요. 피니언은 왜 피니언이 있냐면요. 아변 롤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상부 롤, 이것이 이제 하부 롤이 되겠죠. 이 롤러를 여기다가 모터를 해갖고서는 모터가 양쪽에 이렇게 있다 보면 이거하고 돌릴 때 그러면 속도가 안 맞겠죠. 아무리 속도를 비슷하게 맞춰준다고 해도 속도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속도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속도를 갖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모터를 하나만 씁니다. 모터를 하나 쓰고 모터를 이것도 돌리고 이것도 돌려줘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터에 여기서 나온 동력을 이쪽으로도 전달하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나눠주는 장치가 바로 피니언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나눠주는 장치, 상부와 하부로 분배하는 장치가 피니언. 그 다음에 스핀들은 이쪽으로 롤러로 전달하는 거. 여기서 이렇게 피니언에서 나온 거를 이쪽 롤러로 전달하는 것이 이제 스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핀들이 즉 커플링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커플링은 이제 연결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음부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순서. 전동기, 감속기, 피니언, 스핀들, 그 다음에 롤로 들어간다.
여기에 이제 그 설명이죠. 감속기는 롤 회전수를 감소시켜서 동력을 높인다. 피니어는 롤의 동력을 상하롤, 아까 여기서 이쪽으로 분배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분배하는 거. 그 다음에 스핀드럼은 여기 분배된 걸 이쪽으로 롤로 전달하는 거.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상하롤을 별도로 구동할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KMR치라는 걸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전동기의 동력의 단위, 보통 마력을 쓰는 거죠. 마력. HP. 그래서 톤당, 시간당. 시간당 톤. 이렇게 해서 마력인데, 그래서 HT를 씁니다. HT. 단위 이렇게 쓴다는 것도 잘 알려주시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다단아변기에서 작업놀은 한 개인데 받침놀이 여러 개 써있죠.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아변 동력은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고 압화력은 크게 한다. 그 다음에 작업놀의 변형을 방지한다. 작업놀이 이렇게 있을 때 받침놀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힘을 많이 눌러주기 때문에 얘를 굳이 크게 안 눌러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변 동력이 최소화되고, 압화력은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변형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해서 제품은 또 정밀해지죠. 그리고 여기 있는 롤러가 휘어지지도 않겠죠. 이래서 작업놀은 하나지만은 받침놀을 여러 개 해서 이 힘을, 눌러주는 힘을 크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타 장치에 보면 아까 작업놀 밴딩, 밴딩이라는 게 있었죠. 밴딩은 아까 크라운 조정하는 거거든요. 만약 작업놀이 휘었다. 그래서 그 작업놀이 휜 거를 교정해 주는 거고, 작업놀이. 그 다음에 또 지지롤 밸런스. 이런, 받침놀이, 그 하중을 일정하게 눌러줘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 받침놀이 여기를 일정하게 눌러주게 조절하는 것이 밸런스입니다. 롤 밴더가 있는데, 롤 밴더가 즉, 이런, 밴딩 형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양파나 중파 등의 형상적인 정타. 양파라는 말이 있고, 중파가 있는데, 자, 양파, 중파 한번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롤 교환 장치 같은 경우는 롤을 교환할 때, 장치입니다. 그러면, 양파, 중파 한번 설명할게요. 아마 뒤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번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잠깐만 지우고. 자, 이 양파다 그러면, 양파는요, 아변 판자가 이렇게 나올 때, 양파는 이쪽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쪽 가장자리 부분이 많이 늘어나면, 이 판재가 반드시 나오다 보면, 이 가장자리가 많이 늘어나면 이쪽 부분만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물결 무늬가. 왜냐면 여기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나, 여기까지 길이나, 똑같은데, 여기가 더 많이, 압력이 많이 가해졌다면은, 이렇게 파가 생겨요. 물결이 생겨요. 그거 보고 양파라고. 중파는 반대로 가운데 쪽이 많이 늘어났을 때, 그때는 가운데 쪽이 이렇게 꿀렁꿀렁한 이런 파가 생깁니다. 그거 보고 중파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판파라는 말도 있습니다. 판파. 아마 뒤에 나오는데, 판파 또는 뭐 이파, 편파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한쪽만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양파, 중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스핀들, 아까 동력을 전달하는데, 그 스핀들의 종류 보면, 이 연결 장치의 종류로 말하는 거죠. 많이 쓰이는 것이 유니버설 형태가 있고, 유니버설 형태는 각도가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을 때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동력이 갈 때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진 각도를 경사각 약 2도 내지 7도 이렇게 있을 때 그런 동력을 전달하는 걸 보고 유니버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어 형태의 스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사각이 2도 이내에, 이건 아주 고소가변기에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 스핀들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연결 부분이 밀폐가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고소가변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플렉시블이 있어요. 플렉시블이기 때문에 얘는 전 그 유연성이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플렉시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진동도 없고 소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화중 전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기타 보면 슬리브 스핀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핀들의 종류도 이렇게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스핀들이라는 거. 자, 요런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 기어 스핀들 또는 뭐 위블러 스핀들 이런 거 많이 사용합니다. 자, 기어 스핀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뭐 기어 스핀들은 아까 연결 부분이 밀폐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부 윤활유를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고소가변기에 사용하고 경사각은 2도다.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속도가 빠르면은 아변 토크는 낮아집니다. 속도가 저속이면은 토크가 커지거든요. 얘는 고소가변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토크는 작아집니다. 토크가 낮은 쪽에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냉간화변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기어 스핀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변 롤러를 고정시키려고 보면 아변 롤러는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베어링이 들어가죠. 베어링. 그래서 아까 전단에서도 베어링이 있었는데요. 베어링의 종류 보면 뭐 작업롤롱 목 베어링 있고, 그 다음에 롤 베어링이 있습니다. 아까 이거 지난 단어에서 이거 있었죠. 합성수직의 롤 특징. 그래서 마찰계수 적다, 마밀량이 적다, 취급이 좋다, 물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경제적이다. 역시 여기서 여기 보면 그 작업롤 목에 사용하는 베어링을 보면 얘는 전 스케일이나 고화정, 그 다음에 정확한 다듬질 정도, 그 다음에 고열 등의 조건 등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보수 같은 건 좀 보수의 용이성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재질을 보면 여기 아까 있는 합성수지개를 사용합니다. 또는 일반적인 메탈 깨돌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업롤에 사용하는 베어링 같은 경우는 얘는 전 고소가변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고소가변기는 아까 테이프 롤러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고소가변기는 테이프 롤러 쓰고. 그리고 이 테이프 롤러 쓰기 때문에 치수 정밀도 높고 마찰 개수는 작다. 그리고 이제 고속 회전이 견딜 수 있다. 그 대신 얘는 저는 값이 비싸고, 아까 이거 얘기할 때 충격에 약하다고 했거든요.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취급이 어렵다. 그런 단점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받침 롤러 유막 베어링의 특징이 있거든요. 유막 형태로 있는 베어링이기 때문에 얘는 좀 지름을 크게 할 수 있고, 부하 용량도 항상 일정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마멸 손실도 좋습니다. 왜냐면 유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멸이나 뭐 이런 피로 현상도 거의 없고, 그래서 전체로 베어링 수명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롤 분해나 조립은 간단한데 정밀도가 요구된다고 했죠. 아까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리고 대규모의 윤활 장치가 필요하다. 주로 이제 다산화변기 많이 사용합니다. 또 원통 롤러 베어링 특징, 이건 아까 앞에서 했던 겁니다. 이것도 역시 유압 방식의 특징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아파설비를 먼저 하고 할게요. 아파설비는 눌러주는 걸 보고 아파설비라고 하죠. 눌러주는 거. 소정의 판두께를 놓기 위해서 아변 압력을 롤러에 전달하는 걸 보고 아파설비. 아파설비 하면은 아까 저기가 있었죠. 스크루다운이 있었죠. 그것이 이렇게 눌러주는데,
그 방식도 이제 수동 방식이 있고 전동 방식이 있고 유압 방식이 있습니다. 수동 방식은 아파 조작을 자주 하지 않을 때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거고, 전동 방식은 이거는 전동기로부터 요 감속기 돌아갈 때 그걸로 이제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터 하나 갖고서는 아변 롤러도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파 설비도 돌리고 그러는 거죠. 이제 유압 방식은 좀 보통 이거는 좀 별도로 해갖고 유압 장치로 이렇게 아파 설비를 하는 걸 보고 유압 방식. 그래서 이 유압 방식의 특징은 유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파 적응성도 좋고 그러면서 효율도 좋고 관성도 적고, 그래서 이거는 좀 공기압 방식보다 좋은 특징이 바로 이런 특징입니다. 그러면 해서 최저 가변 속도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스프링 정수도 역시 교환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과부하가 걸리는 걸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한 압력 보면 보통 200에서 250 정도, 그리고 실린더 지능 같은 경우는 800에서 900mm짜리 이런 방식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유압 방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개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패스로서 큰 아파율을 얻는 것으로 상하부 받침롤 주변에 20개나 26개, 그러면 다단식이죠. 26개의 작은 작업롤을 배치했다. 그러면 받침롤 하나에 작업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가. 요거 보고 유성압연기라고 합니다. 유성압연기. 그 다음에 압연기의 아파력 측정. 아파력 측정은 압연기 아래에 있다겠죠. 로드셀로 한다겠죠. 로드셀은 압연기 아래, 아파스크루는 압연기 위에. 얘는 아파력을 가해주는 장치. 이건 아파력을 측정해주는 장치. 이건 측정, 이건 가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압연기의 구성 부위 중 롤을 지지하며 압연제의 재질, 치수, 온도, 아파율 등을 고려해서 압연 하중을 결정하여서 설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압연제 전체적인 걸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하우징이죠. 하우징. 하우징이 이런 설비 등을 다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우징을 잘 설계를 해야 된다. 롤렉은 이제 롤러의 목 부분을 말한 거기 때문에 이건 롤러 부분. 롤 초크하면 롤을 요 하우징에 이렇게 고정하는 장치고, 그 다음에 스크루 다운은 아까 아파력 조정하는 거라겠죠. 이거 하우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열연 압연기에 동력을 전달하는 스핀들의 형식과 거리가 먼 것은, 아까 5가지 형태가 있었죠. 유니버설, 기어, 슬리브, 플렉시블, 그 다음에 이블로 형태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아닌 것은 요 플랜지 방식이 되겠죠. 요 플랜 방식은 사용하죠.